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여기를 참 저는 자주 오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오게 됐어요. 체스 오디오에 왔습니다. 체스 오디오는 주인장 분이 뭐라 그럴까, 다른 수입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기기면 기기, 또 체스 오디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딱 알토란 같은 브랜드만 곳곳에 이렇게 포진을 한, 생각이 자주 나는데 실제로 촬영은 1년에 몇 번만 오게 되는, 앞으로 좀 자주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이게 또 사실 이 집을 대표하는 딱 그런 사운드, 그런 컨셉,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캔소닉, 정확히 말하면 스캔소닉 HD, 여기에 Q3라는 제품을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스캔소닉은 저희가 아는 이제 영미식하고 좀 상황이 다르게 이 패밀리 트리가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다 한 집에서 만나요. 단탁스라는 뭐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스피커는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던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 굉장히 큰 재벌 그룹이에요. 항공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항공 유통을 하는 그런 대규모 그룹에서 저희가 아는 덴마크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인수를 했다가 쭉 끌어올린 다음에 독립을 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를 인수하고 독립시키고. 단탁스가 71년인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이름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77년 되면 스캔스픽, 뭐 너무 유명한 브랜드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거친 브랜드들이 쭉 있지만, 이제 저희가 아는 유명한 라이도 같은 회사는 2001년에 세웠죠. 근데 이게 라이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 브랜드라서 그렇습니다. 마이클 베레슨하고 라스 크리스텐센 둘이 2002년에 만들었다가 2009년에 단탁스가 흡수를 해요. 그 시간이 쭉 지나다가 라이도는 라이도대로 독립을 하고, 거기서 또 마이클 베레슨이 나온 베레슨이라는 스피커가 또 새로 생겼죠. 그런 사이에 그 라이도라는 스피커에 같은 팀이 만든 서브 브랜드, 조금 더 저가로 만든, 등급을 좀 다르게 만든, 그 자체로는 완벽한, 이게 좀 다른 나라에 만든 그 하위 브랜드하고 좀 서로 다른 관계인, 이 덴마크의 상위 제품하고 하위 제품을 나눈 조금 독특한 방식인데, 라이도와 그렇게 서로 약간은 용도와 컨셉을 나눈, 그래서 가격은 좀 더 낮춰져 있는 그런 브랜드가 스캔소닉 HD입니다. 스캔소닉은 라이도와 사운드 컨셉을 거의 동일하게 공유를 해요. 근데 사운드의 품질은 공간과 용도에 맞춰서 보다 보면 라이도까지 꼭 가야 되나 하는, 근데 또 어느 날 라이도를 보면 또 라이도가 이래서 또 비싼 거구나, 뭐 이런 또 차이는 느껴지시겠죠. 오늘 볼 이 제품을 들어보면 여기서 멈춰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스피커를 아마 좀 이따 발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스캔소닉 HD는 라인업이 이제 위에서부터 보자면 오늘 볼 이 Q 시리즈가 이제 3, 8, 10 세 모델이 있고, 그리고 바로 MB, 이게 마이클 베레슨의 이니셜을 딴 모델이죠. 약간 베레슨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라이도하고는 조금 또 스타일이 다른 그런 MB가 있고, 그 다음에 M 시리즈, L 시리즈, 이렇게 라인업들이 나눠져 있는데, Q 시리즈야말로 라이도와 가장 유사한, 하지만 뺄 걸 다 빼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더 키우거나 멋을 부리지 않은 채로 원래 라이도가 구현하고자 했던 소리를 가장 가성비가 높게 만들어낸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시리즈는 디자인 컨셉이 같아요. 위에 리본 트위터, 정확히 말하면 시일드 쿼스 리본이라고 해서 리본 트위터를 살짝 변형한, 그리고 뒤쪽을 밀봉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런 리본 트위터를 공유하고, 아래쪽의 유닛은 3하고 8은 똑같이 같은 구경에, 3 같은 경우는 5.25인치를 쓰고 8은 이제 좀 더 크죠. 그 다음에 10은 똑같은 구경에 3개를 쓰는, 이렇게 확장시켜간, 똑같은 구조의 용접과 키가 다른, 그렇게 사이즈를 키워간 그런 상하관계의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Q3는 컨셉이 조금 독특해요.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컴팩트한 톨보이 컨셉을 하고 있지만, 대역을 보면 저희가 아는 스탠드 거치형, 그 대역을 유지한, 하지만 통 자체는 스탠드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아래로 좁아지고 뒤로도 좁아지게 만든, 이게 사실은 마이클 베레슨이 설계한, 그 다음에 라이도 때부터 내려오는, 멀리 보면 마치 그 바이킹들이 타고 다니던 배 모양 있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본인들의 예전 조상이나 문화를 흉내내기만 했던 게 아니라, 사운드 자체를 꼭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그 소리, 본인들이 원하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놀랍습니다. Q3만 해도 직립한 컴팩트 톨보이 형태를 하고 있지만 모양이 이렇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뒤로 좁아지기도 하고 아래로도 좁아지지만, 뒤쪽을 이렇게 보면 약간 위쪽이 이렇게 맨 끝은 꼭지점처럼 살짝 솟아 있어요. 그게 근데 디자인적인 요소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 소리가 구현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게 우선 반영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유닛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쪽이 이게 좀 독특해요. 소재가 캡톤하고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든 그 샌드위치 구조로 된 이게 20미크론, 굉장히 얇기도 하지만 또 이런 리본 트위터의 생명이 뭐냐면, 리본이라고 이제 통칭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그냥 방막 진동판을 가진 고역 재생용 트위터라고 일괄해서 말하자면, 가볍고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정확하게 재현해주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얇고 가벼워야 되는 그런 특성에 최대한 근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미크론 두께, 그 다음에 무게는 0.03g 이 스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뒤쪽은 밀봉이 되어 있다는 것도 독특하고, 뒤쪽을 개방시킨 그런 사운드도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처음부터 밀봉을 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근데 밀봉한, 그러니까 sealed 리본 트위터, 이런 트위터를 가진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뒤쪽을 개방한 게 공간감을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컬러레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재질을 굉장히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쪽을 봉한다는 의미는 개방에서 생기는 어떤 컬러레이션, 착색 같은 게 조금 더 개입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구조의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 개의 똑같은 5.25인치 구경의 카본, 정확히 말하면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그 다음에 온전한 베이스, 이렇게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된 총 2.5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더블 콘이 그 리본 트위터 아래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접합 부분을 두지 않는, 전체를 그냥 하나로 사출한, 사실 이렇게 갖는 구조가 만들기가 어려서 그렇지 가장 완벽하죠. 공기의 전체 압을 똑같이 등압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다이나믹을 훨씬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오랫동안 써도 틈이 생긴다던가 변형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완벽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닛은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역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사실 이 사이즈에서 어떤 스피커들은 30Hz보다 아래 대역, 그러니까 숫자가 2로 시작하는 그런 낮은 대역까지 재생하는 스피커들도 있는데, 이 스피커는 자그마치 52Hz부터만 재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저 낮은 대역, 초저음까지는 굳이 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거 듣고 싶은 분은 8이나 10을 써라, 혹은 다른 더 큰 스피커를 써라. 다만 우리는 52Hz부터 20kHz까지는 완벽하게 재생을 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거면 스탠드 거치형의 스펙이 아니냐,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이 스펙을 보고서, 주파수 대역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Q3의 원리는 그 대역을 톨보이 큰 통으로 재생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렇게 하고도 2.5웨이로 만든 거는 다이나믹을 훨씬 잘 내면서도, 특히 아래쪽 베이스의 대역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두게 한, 본인이 훨씬 더 저 아래 대역에 대한 부담 없이 다이나믹을 훨씬 잘 낼 수 있게 만든 그런 구성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피커의 어떤 사운드 기조, 라이도 제작자들이 이렇게 서브 브랜드로 만들어낸, 라이도와는 좀 다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이 Q 시리즈의 어떤 기조 같은, 틀 같은 게 뭐냐면, 첫째는 이 캐비넷 있죠. 인클로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 때 리지드하다고 이제 표현하죠. 굉장히 이뻐야 된다. 아주 우아하고 날렵하고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겁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피커 무게가 한쪽이 20kg가 살짝 넘어요. 보통 이 사이즈에서 여러 가지 견고함을 주고 베이스 다이나믹에도 공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안을 두텁게 하고 무겁게 만들고, 또 좀 공진 영향을 받지 않은 소재를 쓰고 그러면 50kg, 60kg가 휘딱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톨보이에 비해서 무게가 반도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볍게 만들고도,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중량감 있는 그런 저역이 콸콸 쏟아집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게 하여튼 이 인클로저를 만든 기술이자 이 Q3 어떤 콘셉트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 드라이버예요. 위쪽을 리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카본 콘을 둔, 이게 전부 자사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오랜 동안의 전통이고, 아까 말한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던 그 원료로부터 따지자면 덴마크의 그 모든 스피커 명장들이 거쳐갔던 그런 기술이 그대로 축적이 돼서 만들어낸 그런 유닛 기술들이 함축이 돼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어떤 착색 없고 다이나믹한 그런 드라이버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크로스오버를 나눈 네트워크 자체는 다이나믹하고 라이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스피커는 처음부터 아까 말한 드라이버 유닛과 인클로저 기술이 네트워크까지 통합을 시켜서 일단 다이나믹해야 된다는 게 스캔소닉 HD를 만들면서 꼭 실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이브하다는 의미는 다이나믹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의 소리처럼 어쿠스틱을 실제와 같게
재생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러려면 이제 또 뭐 위상도 정확해야 되고 당연히도 공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이 스피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고 음악을 들어보시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이 제품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이 방이 체스 오디오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문 들어오면 바로 있는 방이에요. 저쪽 방에 가면 이제 비싼 것들 막 있어요. 막 타이달 막 이런 거 있고, 이 방은 주인장의 의지에 따라서 처음부터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방이에요. 이 어쿠스틱이 약간 뒤쪽에서 들으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발견되는 아주 재밌는 공간인데, 여하튼 이렇게 굉장히 넓게 배치를 했어요. 한 4m 이상 되는 넓게 배치를 하고, 사실 그렇게 배치를 할수록 좋은 스피커고요. 오늘 시청에는 또 체스 오디오의 대표 주자들이 아낌없이 다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싼 제품들이 아니에요, 결코. 음의 시작부터 보면 브리카스트 M5, 그 다음에 DAC가 페럼의 완들라, 독일어에서 이 원더러에서 온 발음인데 완들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전용 파워 서플라이는 힙소스, 그리고 앰프가 사실 이게 사운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스피커에 Q3를 드라이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스펙, 이 제품 나중에 한번 소개하고 싶은 뭐 그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스펙의 RSA M11, 정확히는 마크 2 버전인데 M11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일단 소리를 들어보시면 Q3라는 스피커의 소리도 소리지만 대역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는, 대역과 다이나믹, 정확히 말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스피커의 스펙을 52Hz부터 20kHz라는 스펙을 못 보고 들었으면 35Hz 이 정도부터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소리인데, 다이나믹 특성이 우수하면 저음이 얼마나 낮은 대역까지 재생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다이나믹이 좀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대역이 이게 낮은 음이 잘 못 내려간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다이나믹이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아주 파워풀하고, 보통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오디오적 쾌감, 고음도 잘 나와야 되지만 저희가 좋은 오디오 살 때 심리적으로 제일 먼저 듣는 부분은 저음이 얼마나 쿵쾅거리고 그게 또하게 나오느냐, 그런 소리 들으려고 사실은 좋은 오디오 산다. 대부분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게 안정이 되면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고역을 듣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역을 듣고, 저만의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는 게 순서인데, 일단 다이나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들은 이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지옥불의 춤, 그렇게 보통 번역되는 부분이죠. 불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부분. 뭐 어디서나 큰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옥의 끝이 보일 것 같은 아주 뜨거운 그런 열기가 느껴질 만한 강렬한 다이나믹스가 나오기가 이렇게 이보다 훨씬 비싼 시스템에서도 흔치는 않습니다. 저희도 뭐 종종 이 곡을 테스트곡으로 듣긴 하는데, 오히려 이걸 잘 표현하는 거는 대역이 조금 낮은 대역이 좀 없는 그런 스탠드 거치형에서 들었을 때 좀 더 또렷하고 깊이가 있는 저역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 저역도 낮게 내려가면서 아주 깊고 강렬한 저음이 나오는 건 좀 더 많은 기교가 필요해요. 스피커 자체의 완성도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걸 드라이브 할 만한 앰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Q3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완벽한 다이나믹스를 보여주는 그런 불새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음원 자체를 좀 저희가 좋은 거 썼어요. 스트리밍이 아니라 지금 여기 체스에 있는 DSD 음원으로 시청을 했는데, 역시 이럴 때 DSD가 좀 위력을 발휘합니다. DSD가 어디서 틀어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위상이 조금 틀어져 있거나 대역의 연결이 좀 불완전하면 귀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번짐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고해상도 음원이 좋게 들리면 그 시스템은 잘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Q3가 만들어낸 이 불새 다이나믹은 이 사이즈를 넘어서는, 그리고 대역을 의식할 수 없는 그런 다이나믹스가 아주 호쾌하게 나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이나믹을 향해서 이렇게 몰려가는 것도 있지만, 악기들이 잘 구분해서 들리는 것도,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어떤 해상도, 특히 그러면서 아래쪽에서는 5.5인치 카본이 의식이 됐지만, 저 사이즈로 이런 점이 나오는구나 했지만, 악기의 소리를 다 분리해내는, 특히 관악기, 현악기들은 리본 트위터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기에 좀 저희가 넓어지는 아트 페퍼의 틴틴 데어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런 곡들이 좀 서서히 느긋함을 주기 시작하고, 음이 좀 뾰족하지 않고 살짝 펀펀해지는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은 어떤 면에서는 해상도가 굳이 지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다만 악기의 컬러레이션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소리가 은빛으로 들리느냐 금빛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알루미늄처럼 그냥 소리가 쨍쨍거리고 나느냐, 이게 각 시스템에 따라서 소리 차이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곡인데, 이 곡이 이 스피커가 컬러레이션이 없는 재생을 한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 샘플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쓰는 말이, 그 현장에 있는 거, 이건 오래전 녹음이니까 녹음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있는 듯한 느낌? 라이브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라이브는 실제 저 앞에 사람이 연주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녹음할 때 옆에서 듣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울림 자체가 많지 않은 스튜디오에서 같이 녹음하면서 듣는 그런 실제감. 마이크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그 옆자리에서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데 있습니다. 존재감보다는 음색이 정확하게 들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색소폰의 떨림이 뭔가 좀 위화감이 있거나 불편하게 들리지 않고 생생하게 들린다는 거. 그게 또 이 Q3가 아까 불세의 다이나믹하고 다른 음색을 정확하게 내는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대역을 이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보컬에도 이제 여러 음색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악기랑 좀 다른 솔로 보컬이 감정을 미묘하게 이 사람이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여기서 실수해도 다 들릴 것 같은 그런 아주 바로 불과 한 1m 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티스트의 역량과 감정 표현이 잘 느껴지는 이런 곡 중에서 저희가 아나 네트워크의 그 푸치니 라보엠에 나오는 뮤제테 왈츠 같은 곡이 뭔가 목에 매어 오지만 그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잘 나타나는 곡이에요. 만일 이 곡을 안 들었다면 Q3는 다이나믹하고 어떤 스펙에 충실한 작은 사이즈인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뚜렷뚜렷하고 해상도 좋고 거기까지만 듣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이 스피커를 소리가 아름답게 나는구나.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줍니다. 그게 이 곡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나 네트워크의 목소리 자체가 강렬함 사이에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소프라노 중에 하나 남아있는 20년이 넘도록 그런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프라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감정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도 뭔가 좀 절실하구나, 뭔가 아름답고 슬프고 이런 것들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 전해지면 이 곡의 재성에서는 완성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Q3는 이 곡 말고도 다른 보컬 곡들을 들어보면 실제 같은 모습들도 굉장히 리얼하게 잘 드러나지만 음색 자체가 정확하니까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이 스피커는 또 들으면 들을수록 이보다 더 큰 사이즈가 그렇게 잠깐은 부럽지 않은, 실제로는 들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스케일이 커지겠죠. 당연히 에잇이나 에텔을 또 들어보면 이 자체로도 그렇게 더 대역이 넓어진다거나 스케일이 커지거나 아예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느낄 틈이 별로 없는 자체로 완벽한 그런 스펙과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덴마크 오디오 100년사 다이나믹 스피커라고 하죠. 이렇게 진동판을 진동시켜서 내는 소리, 이걸 1918년부터 만들어낸 그런 스피커를 배출한 나라가 덴마크라고 해서 스피커의 최대 강국이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스피커의 드라이버 유닛과 완제품 스피커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유수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유닛을 장착하고 비싼 스피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고가의 스피커들부터 아주 보급형 스피커들까지 그런 버라이어티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이고, 그 덴마크의 쭉 여러 계보들 말씀드린 또 단탁스니, 스캔스픽이니, 라이도니, 여기 또 말씀 안 드린 게머시나 가무시라고도 표현하죠. 이제 이런 브랜드, 그리고 마이클 베레슨, 라스 크리스텐센, 피터 얀센, 그런 명장들이 같은 패밀리 내에 있는 그런 덴마크 스피커의 가장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캔소닉의 Q 시리즈, 그 중에서도 막내인 Q3에 모든 게 응축이 돼 있는 그런 순간을 느끼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잠시였지만 이 스피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많은 분들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스피커의 가격이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소비자가로. 최근 스피커의 이 여러 스펙트럼을 보면 1,5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아마 스피커들을 직접 사서 들어보시고 여러 스피커들을 들어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1,500만 원에 저런 소리가 나와라는 그런 소리가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성비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고급진 소리를 담고 있는 그런 1,500만 원입니다. Q3 여기 체스 오디오 와서 이 시스템으로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